출장을 마치고 집에 도착한 그는 문을 여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마당 한가운데 낯선 비명소리, 그리고 무언가에 묶여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노인. 얼굴은 흙투성이에 옷은 젖어 있었고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했다. 바로 옆에서는 누군가 미소 지으며 웃고 있었다. 마치 이 상황이 재미있는 것처럼. 처음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장난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바닥에 쓰러진 노인이 힘없이 고개를 들며 입술을 떨기 시작한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다. 그 얼굴은 절대로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와 시선을 마주친 순간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을 들은 그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리고 옆에서 웃던 여자가 갑자기 웃음을 멈추며 뒤돌아봤다. 그녀의 얼굴도 동시에 하얗게 변했다. 마치 들켜선 안 될 무언가를 들킨 사람처럼. 노인이 조용히 내뱉은 의문의 그 이름으로 인해 이 집에 있는 모든 관계를 뒤집어 놓았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상우라고 합니다. 39살이고요. 해외 영업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민정이와 결혼한 지 10년째, 어머니를 모시고 셋이서 평범하게 지내왔죠.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랬습니다. 이번 출장은 유독 길었어요. 베트남과 태국을 돌며 한 달 가까이 집을 비웠거든요. 계약 성사로 성과도 좋았고 빨리 집에 돌아가 가족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집까지는 지하철로 2시간이 걸려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있는 저희 집은 30평 남짓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까봐 마당이 있는 집을 일부러 구한 거였어요. 이제 집이다. 짐을 끌고 골목길을 걸어가니 반가웠습니다. 한 달 동안 보고 싶었던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대문 앞에 서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와 달리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마당 한쪽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제 강아지를 키우게 된 걸까 싶어 그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제가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마당 구석, 계집 옆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강아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사람이었어요. 목에 밧줄이 묶여 있었고 맨발로 차가운 땅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흙투성이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머니는 언제나 단정하고 깔끔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상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소리를 지른 것처럼. 네가 올 줄 몰랐다. 그 말과 함께 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다가가 어머니 목에 묶인 밧줄을 풀어드렸습니다. 밧줄은 생각보다 단단히 묶여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왜 이런? 어머니의 손목을 보니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무릎에는 피가 마른 자국도 있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그때 집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였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 민정이 목소리였어요. TV 소리와 함께 들리는 그 웃음소리가 지금 상황과 너무 대조적이어서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어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켜드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으셔서 제대로 서기 어려워하셨습니다. 며칠째 이렇게... 며칠째요?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상우야, 나는. 어머니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짐작이 갔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안으로 모시려는데 현관문이 열렸어요. 여보, 언제 왔어요? 민정이가 나타났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민정아, 이게 뭐야? 뭐가요? 어머니가 왜 밖에서 이런 상태로? 아, 그거요?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요. 민정이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밤에 계속 돌아다니시고 위험해서 어쩔 수 없이 계집 옆에 묶어놨다고? 잠깐만이에요. 제가 화장실 가는 사이에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상태를 보면 잠깐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어머니를 부축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깨끗했고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여보, 출장 어떻게 됐어요? 계약 잘 성사됐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적인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할 수 없었어요. 방금 본 광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민정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무슨 얘기요? 너도 알잖아. 민정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피곤하시죠? 일단 씻고 저녁 드세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어머니를 소파에 앉혀드리고 저는 민정이를 마주봤어요. 정확히 뭔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요즘 많이 헷갈려 하셔서 헷갈려 한다고 밖에 묻거나 목소리가 커졌어요.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우리를 번갈아 보고 계셨어요. 그 표정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집을 비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가 알던 평범한 일상은 이미 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소파에 앉혀드리고 나서 저는 민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온한 척하는 그녀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민정아, 진짜 무슨 일이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민정이는 여전히 태연했어요. 오히려 제가 소리를 낸다고 짜증을 내는 기색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밖에 묶여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당신이 모르는 게 많아요. 민정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하셔서요. 밤마다 나가려고 하고 화장실도 아무데나 보시고 그래도 밖에 묶어둘 이유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밤새 지켜보고 있을 수도 없고 민정이는 오히려 당당했어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우리 대화를 듣고 계셨어요. 표정이 어두웠고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께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상우야. 네, 어머니. 나는 말씀하시다가 멈추셨어요. 민정이를 힐끗 보시더니 고개를 떨어뜨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게 있으신데 무언가 때문에 참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민정아, 요양보호사 구하자. 갑자기 요양보호사요? 어머니 혼자 돌보기 힘들잖아. 돈도 많이 들고. 돈은 내가 벌잖아. 그리고 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둘 순 없어. 민정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당신은 한 달 동안 없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힘들어도 이건 아니잖아. 그럼 당신이 직접 돌봐요. 매일매일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민정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나도 사람이라고요. 한계가 있어요. 그녀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를 계집 옆에 묶어두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야. 없었어요. 정말로. 민정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를 자세히 보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손목과 발목에 밧줄 자국이 선명했고 옷도 며칠째 갈아입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이렇게 계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눈물만 조용히 흘리고 계셨습니다. 민정아, 솔직히 말해봐. 며칠 동안 이렇게 해온 거야? 하루 이틀이에요.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상태를 보면 훨씬 오래됐을 거였거든요. 정말로? 정말이라니까요. 하지만 민정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방으로 가서 살펴봤어요. 침대 시트는 더러웠고 방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치우지 않은 것 같았어요. 화장실도 확인해 봤어요. 변기 주변이 더러워져 있었고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민정아, 이게 뭐야? 어머니 방에서 나와서 물었어요. 어머니가 실수하셔서요. 그럼 치워줘야지. 매일 치우는데도 계속 그래요. 민정이는 피곤하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니를 밖에 묶어둘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어머니잖아. 당신 어머니지, 내 어머니 아니에요. 순간 민정이의 본심이 드러났어요. 그동안 숨기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온 거였습니다. 뭐라고? 사실이잖아요. 시어머니 모시는 게 내 의무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결혼할 때는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다니. 어머니도 그 대화를 들으셨을 거예요.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잖아요. 달라졌을 거야. 다른 방법을 찾았을 거라고. 무슨 방법이요? 요양원에 보내는 것 말고는 없어요. 요양원 이야기가 나오니 더욱 착잡했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일단 요양보호사부터 구하자. 면접 봤어요. 몇 명? 언제? 지난주에. 그럼 이미 알아보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왜 안 뽑았어? 다들 비싸거나 마음에 안 들어서요. 얼마나 비싸던데?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나와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 정도면 할 만하잖아. 당신은 쉽게 말하네요. 민정이가 비꼬듯 말했어요. 내가 번다니까. 그래도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면 어머니가 더 중요해. 그 말에 민정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어머니는 계속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요양보호사 오시면 좋으시죠? 상우야. 네, 어머니. 미안하다. 왜 미안하세요? 너희들 때문에 싸우게 해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나는 짐만 되는구나.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어머니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말랐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제대로 모셔야겠다고.
민정이는 그런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한 달 만에 돌아온 집이 이렇게 달라져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를 씻겨드리기로 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씻지 못하셨을 터라 몸에서 냄새가 났거든요. 어머니, 목욕하실까요? 상우야, 괜찮다. 아니에요. 씻어드릴게요. 욕실로 모셔가며 어머니의 팔을 잡았을 때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팔에 딱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옷을 벗겨드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멎었습니다. 어머니의 팔과 등에 여러 자국들이 있었어요. 멍이 번져 있었고 일부는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넘어져서. 언제 넘어지셨어요? 기억이 잘 안 난다. 어머니의 대답은 애매했어요. 하지만 멍 상태를 보니 최근 며칠 사이에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손톱 아래에는 흙이 깊게 박혀 있었어요. 며칠 동안 손톱을 제대로 깎아드리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무릎에도 상처가 있었고 발목에는 밧줄 자국이 선명했어요. 어머니, 아프지 않으세요? 괜찮다. 하지만 제가 만질 때마다 찡그리시는 걸 보니 많이 아픈 것 같았어요. 목욕을 시켜드리면서 계속 이상한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등에도 멍이 있었고 옆구리에도 붉은 자국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로 넘어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상우야. 네. 나는 괜찮다. 어머니는 계속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하지만 몸 상태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어머니를 방에 모셔다 드린 후 저는 민정을 불러냈어요. 민정아, 어머니 몸에 멍이 왜 이렇게 많아? 넘어지셨어요. 언제? 지난주에요. 화장실 가시다가. 그때 한번 넘어지신 걸로 이렇게 될 수 있어?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니까. 민정이의 대답은 여전히 석연치 않았어요. 병원에 가봐야겠어. 굳이요? 별로 아픈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봐서는 심각해 보여. 의사가 뭐라고 하든 똑같을 거예요. 민정이는 왜 이렇게 병원 가는 걸 꺼리는 걸까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근처 종합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르신, 언제부터 이런 상태셨어요? 담당 의사가 어머니를 진찰하며 물었어요. 지난주부터요. 제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넘어지셔서 그렇다고 하는데. 의사가 어머니 몸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낙상 흔적으로 보기는 어렵겠는데요. 네. 멍의 패턴이나 위치가 일반적인 낙상과는 다릅니다. 의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좀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혈액 검사와 X-레이 촬영을 했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는 계속 불안해하셨습니다. 상우야, 괜찮겠지?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1시간 후 의사가 검사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어르신이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영양실조요? 네. 그리고 여러 부위에 타박상이 있고요. 타박상이면 단순한 낙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패턴입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보호자께서 의사가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최근에 어르신이 어떤 환경에서 지내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집에서 며느리가 돌봐드렸는데. 아, 그렇군요. 의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표정에서 의심스러워하는 기색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쨌든 영양 공급과 상처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을 처방받고 병원을 나오는데 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어요. 상우야. 네, 미안하다.
왜 미안하세요? 너를 힘들게 해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자책하고 계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의사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상처들이 단순한 낙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민정이가 정말로 상상하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들은 너무 명확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민정을 마주했을 때 저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데요? 영양실조래. 그것 봐요. 제대로 안 드셔서 그런 거죠. 그리고 타박상도 있다고 해. 넘어지셔서 그런 거고요. 민정이는 여전히 태연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민정아, 솔직히 말해봐. 뭐려? 어머니한테 뭔 짓을 한 거야? 무슨 소리예요? 의사가 그래. 단순한 낙상이 아니라고. 그 순간 민정이의 표정이 변했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그럼 뭐야? 어머니가 혼자서 이런 상처를 입으셨다고? 저도 몰라요. 민정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하셔서 제가 말려도 안 들으시고 말린다고 때린 거야? 때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그냥 제지하려고. 민정이의 변명을 듣고 있으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니를 제지한다는 명목으로 폭력을 휘둘렀다는 뜻이었거든요. 미쳤어? 어떻게 어머니한테 손을 댈 수가 있어? 당신은 몰라요. 매일매일 얼마나 힘든지. 힘들어도 이건 아니잖아. 저희 목소리가 커지자 어머니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우리 대화를 듣고 계실 거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이렇게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방에 모셔다 드리고 저는 민정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거실의 분위기는 차갑고 무거웠어요. 민정아, 이제 정말 솔직히 말해봐. 뭘 더 말하라고 해요? 민정이는 팔짱을 끼고 소파에 기댔어요. 방어적인 자세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 그렇게까지요? 어머니한테 손을 댄 거 말이야. 민정이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까요? 그래. 난 애초에 당신 엄마랑 같이 살 생각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턱 막혔어요. 뭐라고? 결혼할 때 분가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당신이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게 된 거예요. 민정이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래도 가족이잖아. 저한테는 가족이 아니에요. 차가운 말이었어요. 결혼 10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산 거야? 참고 산 거죠. 참고. 어머니가 하시는 말씨부터 싫었어요. 민정이가 본격적으로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시골말로 사람들 앞에서 민망한 얘기하시고 제 친구들와도 함부로 말 거시고 그게 뭐가 문제야? 창피해요. 솔직히 그 순간 저는 민정이라는 사람을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니.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싫은 거예요. 이유도 없이? 이유야 많죠. 민정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을 쏟아냈어요. 냄새도 나시고 밥 드실 때 소리도 내시고 TV도 시끄럽게 보시고 그런 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달라요. 그럼 진작 말하지 그랬어. 말해서 달라질 게 있나요?
어차피 당신은 어머니 편이잖아요. 민정이의 말에는 오랫동안 쌓인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은 어머니 앞에서만 서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나서야 했던 거예요. 나섰다는 게 때린 거야? 처음엔 말로만 했어요. 하지만 안 들으시니까. 안 들으신다고 때려? 제지하려고 한 거예요. 민정이가 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그 변명도 이미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뭘 하셨길래? 밤에 계속 돌아다니시고 화장실도 아무데나 보시고. 그럼 도와드려야지. 매일매일 그런 걸 어떻게 도와요? 그래도 때릴 이유는 없잖아. 저도 사람이라고요. 민정이가 울먹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요양원에 보내자고 말하든지. 말했어요. 당신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말에 할 말이 막혔어요. 실제로 제가 요양원은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도 이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똥오줌 치우고 밥 먹여주고 약 챙겨주고. 그게 며느리 역할 아니야? 왜 제가 해야 해요? 민정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당신 어머니인데 왜 제가 돌봐야 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알고 한 거잖아. 알긴 뭘 알아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민정이는 자신이 피해자인 양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때문에 저희 생활이 엉망이 됐어요. 무슨 소리야? 친구들 초대할 수도 없고 여행 갈 수도 없고 밤늦게 들어와도 눈치 보이고. 민정이가 열거하는 불편함들을 들으니 한심했어요. 그런 게 중요해? 당연히 중요하죠.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어머니도 사람이야. 저도 사람이라고요. 거실에 울려 퍼진 민정이의 외침을 들으며 저는 이 사람과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지만 이런 속마음을 갖고 있었다니. 민정아, 너 정말. 뭐요? 어머니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구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야. 정말 그런 것 같아. 민정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한테 하신 짓 보면 그게 사람 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과장하지 마세요. 과장? 계집 옆에 묶어놨는데? 그 말에 민정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당신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힘들어도 그건 아니잖아. 그럼 당신이 직접 해봐요. 하루 24시간 돌봐보라고요. 민정이는 여전히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정말요? 그래. 어머니니까. 당신 어머니고 제 어머니 아니에요. 그 말을 다시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민정아. 뭐요? 우리 이혼하자. 민정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끝난 거야. 당신이 어머니만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요. 아니야. 내가 어머니를 학대해서 그런 거야. 학대라는 말 쓰지 마세요. 그럼 뭐야? 돌봄이야? 민정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거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10년 결혼 생활의 종말을 예고하는 침묵이었어요. 그때 어머니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저희 대화를 다 들으셨을 거였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생각하니 제 가슴도 아팠어요. 민정아, 내일부터 어머니는 내가 직접 돌볼게. 그럼 저는? 내가 알아서 해. 차가운 말이었지만 더 이상 온정을 베풀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이렇게 대한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침대 틈새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열어보니 또렷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말만 하면 방이 차가워진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몇 달 전부터 어머니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거였으니까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봤어요. 3월 20일. 오늘도 민정이가 나를 피한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4월 2일. 상우가 출장 가면 밥도 제대로 안 챙겨준다. 4월 10일.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다. 한 줄 한 줄 읽어갈수록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이런 고통을 혼자 견뎌오셨다니.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글씨체가 점점 흐려졌어요. 손이 떨리셔서 제대로 쓰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5월 15일. 민정이가 보험 서류를 물어본다. 왜 그럴까? 5월 22일. 집 명의를 바꾸자고 한다. 상우 몰래. 그 부분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정이가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생각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몇 달 전 민정이가 어머니 통장을 들고 나가는 걸 본 적이 있었죠. 어머니 병원비 내려고요. 그때는 그 말을 믿었는데 이제 보니 다른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기를 계속 읽어봤습니다. 6월 3일. 밤에 민정이가 무서운 얼굴로 본다. 6월 15일. 화장실 가는데 방해한다. 왜 그럴까? 7월 1일. 상우야, 미안하다. 엄마가 집만 되는구나. 마지막 글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려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트를 덮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민정이가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유독 말이 없어지던 것, 어머니가 무언가 말씀하려다가 멈추시던 것, 그리고 제가 출장 갈 때마다 어머니가 불안해하시던 모습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저는 민정이가 어머니를 성실히 돌보고 있다고 믿었어요. 가끔 피곤해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머니를 학대하고 심지어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든 걸 알고 계셨지만 아들인 저를 위해 참고 견뎌오신 거였어요. 어머니,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이 났어요. 왜 진작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어머니가 보내신 신호들을 왜 못 봤을까요?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가끔 상우야, 나는 괜찮다라고 하실 때 눈빛이 슬퍼 보였었어요. 그때 더 자세히 물어봤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일에만 신경 쓰고 가족에게는 소홀했던 것 같아요. 특히 민정이를 무조건 믿고 맡겨둔 게 잘못이었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장을 다시 펼쳐봤어요. 상우가 돌아오면 말해야겠다. 하지만 무서다.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지 못하셨던 거죠. 아마 민정이가 뭔가 위협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분노였습니다. 민정에 대한 분노,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분노가 함께 밀려왔어요. 어떻게 어머니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었을까요? 노트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겪으신 고통을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를 제가 직접 돌보겠다고, 그리고 민정과는 완전히 결별하겠다고. 어머니의 일기장은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거든요.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킨 지 사흘째 되던 날 의사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르신이 말을 하지 않으세요. 네. 입원 후부터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담당 의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그런 거죠?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서 오는 실어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어증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나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신적 안정이 우선이고요. 병실로 들어가니 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도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상우예요. 조용히 불러봤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랐고 차가웠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여전히 대답은 없었지만 눈빛만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늦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모실게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될 때까지 왜 몰랐을까 하는 자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민정이 짐을 싸고 있었어요. 어디 가는 거야? 친정에 가려고요. 언제까지? 모르겠어요. 민정이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민정아, 우리 정말 끝인 것 같아. 알고 있어요.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그렇게 민정이는 집을 나갔습니다. 1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지 허무하기만 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저녁 병원에 들렀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오는 걸 기다리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베트남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들어주셨어요. 말은 안 하셔도 제 이야기에 반응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작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병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어요. 어머니,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입술을 살짝 움직이셨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머니가 회복하고 계신다는 신호였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저는 어머니만 챙기면 돼요. 변호사는 신중하게 하라고 조언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재산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만 제대로 모시면 됐거든요. 며칠 후 어머니가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상우야. 네, 어머니. 고맙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너 때문에. 힘들었지?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요. 어머니의 회복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어요. 의료진도 놀라워했습니다. 가족의 관심과 사랑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을 듣고 뿌듯했어요. 퇴원을 앞두고 저는 요양시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모시기에는 제가 일을 해야 했거든요. 어머니, 좋은 요양원 찾아서 모셔드릴게요. 상우야, 괜찮다. 집에 있고 싶다. 혼자 두기 어려워요. 제가 출장도 다녀야 하고. 그럼 어쩔 수 없지. 어머니는 아쉬워하셨지만 이해해 주셨어요. 여러 요양시설을 둘러본 결과 집에서 가까운 곳에 좋은 시설을 찾을 수 있었어요. 여기는 어떠세요, 어머니? 깨끗하고 좋구나. 직원분들도 친절하고요. 그럼 여기서 지낼까? 어머니가 마침내 동의해 주셨어요. 요양원 입소 수속을 밟으면서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모실 수 있게 됐거든요. 어머니, 매일 찾아뵐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이제 제가 제대로 모셔야죠.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민정과의 이혼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집과 예금의 절반을 가져갔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어머니만 안전하면 그걸로 충분했거든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효도를 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소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민정이 찾아왔어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내려갔을 때 그녀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상우야,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제발 딱 한 번만. 민정이가 울먹이며 매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분만. 결국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상우야, 내가 잘못했어. 알고 있어. 우리 다시 처음처럼 시작할 수 없을까? 민정이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어요. 이미 끝났어. 어머니한테도 사과할게. 정말로 잘못했다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민정이의 표정이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그럼 정말 끝인 거야? 그래. 재산도 다 포기할 거야? 순간 민정이의 본심이 드러났어요. 결국 돈 때문에 온 거였습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가져가라고 하는 거야. 진심이야? 그래. 민정이는 잠깐 안도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다시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정말 좋았을 때도 있었잖아. 그랬지.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어? 돌아가고 싶지 않아. 냉정한 말이었지만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어머니를 학대한 사람과 다시 살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후 민정이 변호사를 동반하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정 씨 변호사입니다. 네. 재산 분할 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제 아내가 요청한 거죠.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더니 설명을 시작했어요. 현재 집과 예금, 그리고 주식 등을 합치면 상당한 금액인데요. 네. 부인이 절반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변호사가 민정이를 힐끗 보더니 말했어요. 시어머니 학대건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부인에게 불리할 수 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어머니 학대 사실을 숨겨주는 대신 재산을 더 달라는 뜻이었어요. 변호사님, 네.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이제야 알게 됐어요. 네. 어머니 학대 사실은 숨기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와 민정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러면 부인에게 불리해집니다. 그건 민정이가 감수해야 할 일이에요. 상우야. 민정이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재산은 반반 나눠 가져도 돼. 하지만 어머니 일은 별개야.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세요? 알고 있어요. 변호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서류를 정리했어요. 그럼 이 조건으로 진행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이혼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계셨어요. 매일 저녁 찾아뵈면 반갑게 맞아주셨고 실어증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 어떠세요? 좋다. 뭐가 좋으세요? 너를 볼 수 있어서.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울컥했어요. 저도 어머니 뵈는 게 가장 좋아요. 고맙다, 상우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너 때문에 살만 난다. 어머니의 회복 속도는 의료진도 놀랄 정도였어요.
가족의 사랑이 최고의 치료제인 것 같습니다. 담당 간호사의 말을 들으며 뿌듯했어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상우야, 내 어머니, 민정이 어떻게 됐니?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너희 부부인데 괜찮아요. 어머니가 더 소중해요. 어머니는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왜 미안하세요? 내 때문에 너희가 헤어지게 돼서 어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도 정말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으니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결혼 초기에 행복했던 시절, 점점 변해가는 민정의 모습, 그리고 어머니가 당하신 고통까지 모든 게 제 선택의 결과였어요. 민정을 무조건 믿고 어머니를 맡겨둔 것, 어머니의 신호를 무시한 것, 모든 게 제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앞으로 잘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이혼 조정 날짜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와의 통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10년 결혼 생활이 법정에서 끝나게 되다니. 그날 저녁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이혼 조정 받으러 가요. 그래, 마음 편히 가져도 돼요. 제가 잘 처리할게요. 상우야. 네, 고생 많다. 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오히려 제가 고생시켜드렸는데 앞으로는 정말 잘 모실게요. 너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도 편해졌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끝나던 날 민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그녀는 재산 대부분을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마지막 양심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던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변호사가 물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네, 괜찮습니다. 집도 예금도 대부분 민정이 가져갔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만 안전하면 그걸로 충분했거든요. 몇 달 후 어머니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시골에 좋은 요양주택이 있대요. 시골? 네. 공기도 좋고 조용한 곳이에요. 어머니는 잠깐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거기가 더 좋을까? 한번 보러 가볼까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있는 요양주택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앞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뒤로는 산이 보였습니다. 여기 어떠세요, 어머니? 좋구나. 공기가 맑아. 직원분들도 친절하시고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다. 정말요? 그래. 너무 좋다. 그렇게 어머니는 시골 요양주택으로 이사하셨어요. 저는 도시에 작은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고 교통도 편리했어요. 무엇보다 어머니가 계신 곳까지 차로 1시간 거리였거든요. 매주 주말이면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상우야, 왔구나.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응, 여기 와서 많이 좋아졌어. 정말 그랬어요. 어머니는 날마다 밝아지고 계셨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거나 마을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 예전에 이런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무슨 이야기? 어렸을 때 할머니와 함께 살던 이야기요. 아, 그 이야기구나. 어머니는 추억에 잠기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런 평범한 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상우야, 고맙다.
뭘 고마워하세요? 나를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이제야 진짜 살 것 같다.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도 어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뭘? 정말 소중한 게 뭔지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요양주택 직원들도 어머니를 좋아했어요. 어머니가 오시고 나서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네, 다른 어르신들도 좋아하세요. 어머니는 금세 마을의 인기인이 되셨어요. 텃밭 가꾸는 걸 도와주시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잘 지내셨거든요. 어느 주말 어머니와 함께 마을을 산책하고 있는데 이웃분이 말을 걸어왔어요. 어머니 아드님이시구나. 정말 효자세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자랑 많이 하셨어요. 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그 말을 듣고 부끄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상우야, 너는 새장가도 가야 하는데 아직 생각 없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지금은 어머니가 최우선이에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한 해가 지나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예전에는 일과 돈에만 신경 썼다면 이제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어머니를 잃을 뻔했던 그 경험이 저를 바꿔놓았어요. 매주 어머니를 찾아뵐 때마다 느끼는 건 이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는 거였습니다. 돈이나 성공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어머니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가려졌던 진실과 마주하며 저는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었습니다. 요양주택을 떠나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어머니가 다시 웃는 그날까지 저는 끝까지 곁을 지킬 겁니다. 그것이 제 새로운 다짐이었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